청약 당첨되고 나서 돈 준비하면 너무 늦습니다. 현명하게 자금 마련 계획 세우기, 분양원과 함께 준비해 봅시다. 우리 한번 행복회로를 쫙 돌려볼까요? 인천의 분양가 6억짜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드디어 코앞에 다가온 내 집 마련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죠. 하지만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그 집은 정말 온전한 나의 집일까요?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선 이 세 가지 단계를 밟으셔야 합니다. 바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니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일종의 약속 개념으로 치르는 비용을 말합니다. 중도금은 계약 이행 중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르는 비용을 뜻하고요. 잔금은 계약 완료 과정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비용을 의미합니다. 분양가의 10%가 들어갈 수 있는 돈 상자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10% 단위로 계산하거든요. 아까 6억 원짜리 아파트 분양받는다고 하면 준비해야 할 돈 상자에는 각각 6천만 원이 들어있어야 하겠네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혹은 20%인 경우가 많아요. 우선 10%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집의 계약금은 6천만 원이 되겠죠? 중도금은 분양가의 60%로 총 6회차를 치릅니다. 그러면 각 회차별로 6천만 원씩 총 3억 6천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잔금 치를 때는 분양가의 30%인 1억 8천만 원을 냅니다. 계약금으로 이 집이 내 집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판가름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있는데 계약금을 계산해 보니 내 지갑에, 내 통장에 그만큼의 돈이 없다면 계약부터 막힙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은 대출이 없거든요. 무조건 내가 최소한 이만큼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인지세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인지세는 분양가가 1억 원 초과해서 10억 원 이하일 때 계약서당 15만 원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인지세의 납부 시점은 총 3번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작성할 때와 옵션 계약 후, 그리고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인지세는 보통 계약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6천만 원을 냈다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집중! 아파트를 지을 때 보통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걸려요. 거기다 중도금은 3에서 5개월에 한 번씩 총 6번에 걸쳐서 내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중도금을 내면서 번쩍번쩍한 새 집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중에 있는 현금은 계약금으로 다 써버리고 한 번씩이라고는 해도 6억짜리 아파트면은 분양가의 10%, 즉 6천만 원을 계속 매 회차 마련해야 한다는 거는 보통의 경우라면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이때 중도금 대출이 필요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보통 시행사가 주선한 은행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물건,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무엇을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걸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의 주 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지만 근저당을 설정할 담보 물건이 없기에 시행사 및 시공사의 연대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수분양자의 개인 사정, 신용불량, 대출한도 최고, 각종 보증서 발급 제한 등만 없으시다면 대부분 수월히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뭐가 발생하죠? 바로 이자가 발생하죠. 대출도 겨우겨우 받았는데 이자까지 내야 한다면 사실 달마다 몇백만 원씩 깨져서 자금 부담을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마다 다르긴 하지만 계약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이자 후불제와 무이자가 대표적인데요. 이자 후불제는 쉽게 말하면 중도금 대출 시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잔금 말까지 유예시키는 방식입니다. 시행사에서 중도금 대출 기간 동안 은행에 이자를 대신 낸 후 나중에 시행사가 그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도에 아파트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지 시점까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계약자 대신 시행사 및 시공사가 이자를 납부하는 무이자 제도가 있는데요. 이자가 아예 없다고 해서 마냥 달콤한 것만은 아닙니다. 대개 시행사의 분양 마케팅 목적으로 진행하거나 대출금의 이자를 분양가에 녹여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자체가 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해요. 마지막 최종 보스, 바로 잔금 납부만이 남아있는데요. 잔금 30%의 이자 후불제, 이자 시 입주 준비 비용 등등 필요한 것들을 나열해봐도 앞으로 들어올 돈이 꽤 많죠? 그래서 잔금까지 어떻게 마련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잔금 마련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4단계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잔금 대출은 분양가가 아닌 감정가로 담보물을 평가받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양 시기가 아닌 입주할 때의 시세를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 분양받은 아파트에는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체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보통 입주 개시일 한 달 전에 집단대출 협약은행을 공지를 해주는데요. 은행별로 감정가 및 금리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알아보고 나에게 유리한 조건의 은행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널뛰는 금리폭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에는 크게 세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DSR은 대출 받는 사람의 1년 소득에 대비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DSR은 국민 누구나 40%의 제한을 받는데요. 여기서 DSR 40%라고 하면은 내가 1년에 1억 원을 벌 때 1년간 갚는 대출 금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한도가 낮냐면은 DSR은 모든 대출, 즉 자동차 살 때 빌렸던 돈 등등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100%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금리의 25%라고 한다면은 가산해야 할 금리가 1%포인트일 때 0.25%포인트 더 간다는 것이죠. 이 점을 잘 파악해서 대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까 잔금 대출은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 실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분양가 6억이었던 나의 집, 시세가 8억으로 조금 올랐다고 해볼게요. 기타 지역 LTV 비율 70%라고 했죠. 그러면 잔금 대출로 최대 5억 6천만 원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억 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중도금 연체에 이자까지 다달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상상만 해도 암담하죠. 어렵사리 잔금까지 모두 치렀습니다. 꿈에 그리고 그리던 내 집 마련 성공하셨을 줄 알았죠? 아직 좀 더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잔금 납부 이후에 잊지 말아야 할 이것,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란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 취득 시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필수인데요. 요즘 부동산 등 취득 시에 등기비용 절감을 위해 취득세 셀프 신고를 많이 하고 계시죠? 보통 법무사에서 집단으로 등기를 진행했었는데요. 취득세 등등 등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서 법무사 수수료까지 들면 금전적 부담이 상당하죠. 셀프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무사 수수료 없이 얼마 정도의 취득세 등 등기 비용이 드는지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제외한 취득세 공과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서 주택 가격 6억 원인 집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취득일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로 가정하고 취득 방법은 당연히 매매겠죠. 취득 대상 주택, 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해볼게요. 대상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분양가인 6억 원을 쓰고 시가표준액은 따로 시세가 안 올랐다는 가정하에 6억 원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총 660만 원 가량이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 할인부담금, 그리고 인지세와 증지세 등등을 다 더하면 총 89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에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겨우겨우 냈는데 890만 원 가량의 취득세까지 내려니 너무 아득하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신 분들 중 너무 비싼 취득세로 고민이신 분들은 소득 상관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를 면제해드리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를 꼭 이용해주세요. 설마 당첨되겠어? 하고 청약 넣었다가 덜컥 당첨돼서 그때서야 막 부랴부랴 자금 조달 방법 찾아보지 마시고 분양왕과 함께 여유롭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델하우스 보러 갈 때 유의사항과 청약홈 사용법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